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당신은 현대 사회가 가르쳐준 모든 것을 해냈어요. 강하고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사람이 되었죠. 커리어를 쌓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웠으며 백마탄 왕자를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게 되었어요. 당신은 잡지에서 이야기하고 본보기로 삼는 바로 그 강하고 독립적인 여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산의 정상에 서서 자신을 정복했죠. 주위를 둘러보면 귀를 멍하게 하는 외로움이 느껴집니다. 당신이 만나는 남자들은 되게 약하고 유치해 보이거나 당신에게서 두 번째 엄마를 찾으려 하죠. 아니면 강한 남자라면 거리를 두고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볼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까이 다가오지 않아요. 마치 두려워하는 것처럼 당신의 강인함이 태양 아래서 반짝이지만 만지면 완전히 차가운 넘을 수 없는 벽인 것처럼요. 그래서 점점 문제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도 더 강해지고 더 성공하고 더 완벽해져야 하는 걸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마음 깊은 곳, 이제는 무시하는 법을 배운 영혼의 조용한 한 구석에서 불편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만약 그 반대라면 어떨까? 내가 힘이라고 믿었던 이 모든 갑옷이 사실은 내 외로움의 원인이라면? 진짜 강한 남자들은 당신의 매끄럽고 뚫을 수 없는 힘에 끌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무언가, 당신이 그렇게 조심스럽게 숨겨온 것, 그리고 이제는 가장 큰 약점이라고 여기는 그것에 끌리는 건 아닐까? 인간 영혼을 가장 통찰력 있게 탐구한 칼 융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급진적이고 심지어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사회가 여성의 힘이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종종 그녀의 페르소나, 즉 사회적 가면이자 두려움에서 만들어진 딱딱한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무시하며 약점이라고 부르는 것이야말로 사실은 그녀의 진정한 본질, 살아 숨쉬는 여성성으로 가는 관문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소위 약점이라는 것이 결코 사람을 밀어내는 요소가 아니라 진정으로 강하고 온전한 남성에게는 강력하고 거의 신비로운 자석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99%가 불완전해 보일까? 두려워 그것을 숨기지만 강한 남성은 본능적으로 완벽함이 아니라 다른 것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는 진정성을 찾고 그 진정성은 바로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남성은 당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통제를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무적임이 아니라 진정하고 의식적인 취약성에 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법을 잊어버린 심리적, 에너지적, 양극성의 근본적인 법칙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토끼굴을 함께 내려가 진실과 마주할 것입니다. 그 진실은 처음에는 당신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도 있지만 결국 당신의 영혼을 자유롭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기 전에 잠시 멈추고 우리 자신에게 연민을 보여줍시다. 왜냐하면 이 갑옷, 강한 여성이라는 가면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것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만이나 어리석음 때문이 아니라 매우 설득력 있는 이유들 때문에 만든 것입니다. 당신은 살아남기 위해 한 벽돌 한 벽돌 쌓아 올렸습니다. 기억해보세요. 어쩌면 당신은 어머니나 할머니가 약하고 의존적이어서 고통받는 모습을 봤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그들의 눈물, 굴욕, 무력함을 보았고 어린 시절에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나는 절대 저렇게 되지 않을 거야. 이런 일은 내게 일어나지 않을 거야. 당신의 강인함은 누군가의 아픔에 대한 방어적 반응으로 태어났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인생에서 배신을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솔직함과 신뢰가 짓밟렸을 때 당신이 마음을 열었던 사람이 그것을 당신에게 상처 주는데 사용했을 때, 그리고 그때 당신은 다시는 누구에게도 그러지 않겠다고 결심했을 것입니다. 당신의 갑옷은 굳어져 껍질이 되어버린 상처입니다. 아니면
아무도 당신에게 다르게 가르쳐주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사방에서 당신에게 소리쳤습니다. 강해져라, 성취해라, 오직 자신만을 믿어라. 그리고 당신은 훌륭한 학생이었습니다. 당신은 그 교훈을 완벽하게 배웠습니다. 당신의 강인함은 진정한 여성성을 두려워하는 세상에서 성숙함의 증명서입니다. 이 갑옷이 당신을 지켜주었습니다. 이 갑옷 덕분에 당신은 굳건히 설 수 있었고, 교육을 받고, 커리어를 쌓으며 인생의 많은 상처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 이 갑옷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 시절 우리를 구해줬던 것이 다른 시절에는 우리의 감옥이 되기도 합니다. 약도 지나치게 복용하면 독이 되듯이 말이죠. 당신의 갑옷은 이제 그 역할을 다했습니다. 이 갑옷은 당신을 지켜줬지만 이제는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살아가기 위해 이 갑옷을 벗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다고 느끼는 순간, 당신을 진정으로 아껴주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리고 삶에 더 많은 사랑을 받아들이고 싶을 때, 그때는 이 갑옷을 벗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솔직해집시다. 당신이 그토록 열심히 길러온 강인함은 사실 진짜 힘이 아니라 갑옷입니다. 그리고 갑옷은 우리가 알다시피 전쟁을 위한 것이죠. 갑옷은 공격을 막고 타격을 튕겨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갑옷은 당신이 느끼는 것도 막아버립니다. 상대방을 만지는 것도 방해하죠. 따뜻함이 스며드는 것도 막아버립니다. 당신은 인생이라는 전장에서 완벽한 군인이 되었지만 관계는 전장이 아닙니다. 진짜 깊은 관계는 정원과 같고 정원에서는 갑옷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원에서는 씨앗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열린 흙이 되어야 합니다. 융은 페르소나, 즉 우리가 세상에 받아들여지고 성공하기 위해 쓰는 가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현대 여성들에게 페르소나는 완벽한 여성이라는 가면이 되어버렸죠. 그녀는 모든 것을 혼자서 해낼 수 있습니다. 그녀는 공개적으로 절대 울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의심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녀의 감정은 항상 통제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멈추지 않는 자기개발 프로젝트처럼 살아갑니다. 이거 익숙하게 들리지 않나요? 이 가면은 성공과 커리어를 가져다 줍니다. 동료들의 존경도 얻게 하죠. 하지만 개인적인 삶에서는 재앙을 불러옵니다. 왜일까요? 이 가면은 세상에 아주 분명하지만 조용한 신호를 보냅니다. 난 아무도 필요 없어. 나 혼자서도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세상은 그 말을 믿게 됩니다. 의지할 곳을 찾는 약한 남자들은 당신을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바위로 봅니다. 그들은 당신을 어머니 같은 존재, 강하고 전능하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으로 봅니다. 그들은 자신의 약함을 보완해 줄 당신의 강인함에 끌려 모여듭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는 이제 지겹지 않나요? 당신은 다 큰 남자의 엄마가 되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강한 남자들은 어떨까요? 스스로 바위 같은 남자들은요? 온전하고 자신감 있는 남자는 당신의 갑옷을 보고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째, 여기에는 자신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것. 둘째, 그는 당신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미 스스로에게 모든 것을 주었기 때문이죠. 당신은 그가 남성적인 본질을 표현하고 돌보고 보호하고 제공하고 이끌 공간을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가 그런 시도를 할 때마다 당신은 그것을 당신의 독립성에 대한 침해로 받아들입니다. 그가 가방을 들어주려고 손을 내밀면 당신은 고마워요. 제가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죠. 그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제안하면 당신은 걱정 마세요. 이미 제가 해결했어요. 라고 답합니다. 당신은 원치 않게 제가 할 수 있어요. 라는 말로 그의 남성적인 에너지를 약화시킵니다. 둘째, 그리고 이것이 더 중요한데 강한 남자는 본능적으로 이 갑옷 뒤에 진짜 강인함이 아니라 엄청난 두려움이 숨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는 여왕이 아니라 철탑에 갇힌 겁에 질린 어린 소녀를 봅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려면 먼저 그 벽을 뚫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강하고 성숙한 남자는
여성을 상대로 싸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녀와 동맹을 맺고 싶어 합니다. 그는 금고를 따는 프로젝트를 찾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집으로 들어가는 열린 문을 원합니다. 잠시 그의 내면 세계, 진정으로 강한 남자의 세계를 들여다봅시다. 그의 인생은 이미 끊임없는 전쟁터입니다. 직장에서 그는 경쟁하고 결정을 내리고 책임을 지며 벽을 뚫고 나아갑니다. 그는 사회에서 매일 갑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는 본성적으로 전사입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여인과의 친밀함을 원할 때 그가 가장 원하지 않는 것은 계속해서 싸우는 일입니다. 그는 또 다른 요새를 공격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누가 더 똑똑하고 더 성공적이고 더 강한지 당신과 경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에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의 가장 깊고 종종 무의식적인 욕구는 갑옷을 벗고 한숨 돌릴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입니다. 성과가 아니라 그 자체로 받아들여지고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그런 곳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그의 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가 당신을 만났을 때 나 혼자서도 다 할 수 있어라는 갑옷을 입고 있다면 그는 또 다른 전사를 볼 뿐입니다. 그는 경쟁자를 봅니다. 그는 당신을 존경하고 당신의 강인함을 감탄할 수는 있지만 그의 영혼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의 전사 본능은 그에게 말합니다. 여기도 전쟁이야. 여기엔 쉴 곳이 없어. 그래서 그는 떠납니다. 당신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는 또 다른 전장이 아니라 평화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가 당신을 만난다고 상상해 보세요. 자신의 연약함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자를요. 당신은 모든 문제를 그에게 쏟아붓지 않지만 힘든 하루를 보냈다는 걸 보여주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를 그가 해결해 주길 요구하지는 않지만 그의 조언을 구하고 진심으로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티타늄으로 만들어진 척하지 않고 있잖아, 나 좀 무서워 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영혼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의 전사 본능이 전투 모드에서 보호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 안에서 경쟁자가 아니라 기사 계시가 깨어납니다. 당신의 솔직함은 그에게 이렇게 신호를 보냅니다. 여기는 안전해. 여기서는 네가 너 자신일 수 있어. 내게는 네 힘이 필요하고 그 힘은 감사하게 받아들여질 거야. 그는 마침내 자신의 가장 높은 남성적 목적, 즉 자신의 여자를 지지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완수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이 그에게 가장 깊은 만족을 줍니다. 그가 당신에게 끌리는 이유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 곁에서 그가 진정으로 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당신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그 약점에 도달합니다. 이 약점은 무력함이 아닙니다. 유아적 태도도 아닙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극적으로 우는 것도 아닙니다. 어리석음이나 자신을 지킬 수 없는 무능력도 아닙니다. 이 모든 고정관념은 잊으세요. 융이 말했던, 그리고 강한 남자들에게 자석처럼 끌리게 하는 그 약점은 바로 의식적인 취약성입니다. 이 개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취약성은 상처받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곧 개방성입니다. 의식적이라는 것은 이것이 피해자의 무의식적인 상태가 아니라 당신이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임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달리 방법이 없어서 약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충분히 강해서 다가올 수 있는 고통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개방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역설이 존재합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만이 취약해질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근본적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취약성과 의존성, 개방성과 결핍의 차이입니다. 세상은 이 개념들을 혼동하고 바로 이 의존적으로 보일까 두려운 마음 때문에 당신은 갑옷을 단단히 여미게 됩니다. 의존성은 일종의 진공 상태입니다. 그것은 깊은 내면의 상처,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는 느낌에서 비롯된 블랙홀과도 같습니다. 의존성은 나를 채워줘, 구해줘, 완전하게 해줘 라고 외칩니다. 그것은 초대하지 않고 요구합니다. 그것은 나누지 않고
집어삼킵니다. 의존성의 에너지는 끈적거리고 무겁습니다. 그 에너지는 상대방의 모든 생기를 빨아들입니다. 이런 에너지를 마주한 남자는 기사처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용당하는 자원처럼 느낍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움츠러들게 되는데 마치 자신이 잡아먹힐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의존적인 여성은 파트너를 동등한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결핍을 채워줄 조각으로 찾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일종의 흡혈 시도일 뿐이며 어떤 외부의 사람도 당신 내면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식적인 취약함은 진공 상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열린 공간입니다. 그것은 구멍이 아니라 당신 내면의 온전함으로 들어오는 환영의 문입니다. 그것은 나를 채워줘라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용히 속삭입니다. 당신의 의도가 순수하다면 들어오세요. 이곳은 따뜻하고 안전해요. 나는 당신 없이도 온전하지만 당신과 이 공간을 나누게 되어 기쁠 거예요. 차이를 느끼시나요? 취약함은 결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풍요로움에서 옵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존감은 누군가가 그 문을 통과하느냐, 마느냐에 달려있지 않다는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이 마음을 여는 것은 누군가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라면 당신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취약함의 에너지는 가볍고 순수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끌어내리지 않고 더 깊은 친밀함의 단계로 초대합니다. 그것은 소모하지 않고 교류를 제안합니다. 남자는 이런 에너지를 느낄 때 위협이 아니라 신뢰를 느낍니다. 그는 자신 앞에 끝없는 쉬면이 아니라 신성한 정원으로의 초대를 봅니다. 그리고 그의 남성적인 본질은 이 부름에 정원을 지키고 돌보고 그 아름다움을 더하고 싶다는 열망으로 응답합니다. 당신의 임무는 당신의 상처를 메워줄 누군가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임무는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여 결핍의 블랙홀 대신 의식적인 취약함의 밝고 순수한 공간이 내면에 자리 잡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당신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더 이상 끌어들이지 않고 당신의 충만함을 나누고 싶어하는 이들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될 것입니다. 의식적인 취약함이란 자신의 불완전함을 드러낼 용기입니다. 나는 잘 모르겠어, 무서워, 의심이 들어, 내 도움이 필요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조종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완벽함의 가면을 벗고 자신의 금과 흉터, 그림자를 가진 살아있는 진짜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 앞에 서는 용기입니다. 융은 이것을 아니마, 즉 여성의 영혼, 내면의 여성상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아니마는 그 본질상 수용적이고 유동적이며 비이성적이고 감정적인 원리입니다. 남성적 본질인 아니무스는 능동적이고 구조적이며 논리적이고 단호한 원리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왜곡이 일어났습니다. 여성들은 자신 안의 아니무스, 즉 남성적 특성을 키우고 단호하고 논리적이며 통제할 수 있도록 교육받아 왔습니다. 그것 자체는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여성들은 자신의 진정한 여성적 본질, 즉 아니마를 잊고 억누르며 약점으로 여겨왔습니다. 이 억눌린 아니마, 즉 살아있는 감정적이고 수용적인 영혼의 부분을 남성은 무의식적으로 여성에게서 찾게 되는데 그것은 자신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남성이 자신의 취약함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성을 만날 때 그는 그녀의 약점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녀의 영혼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영혼을 깨웁니다. 이것이 바로 그 마법, 그 화학작용, 결코 흉내낼 수도 모방할 수도 없는 끌림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두 가지 이미지를 상상해 보세요. 첫 번째는 요새입니다. 높고 매끄럽고 난공불락의 벽들. 안에는 아름다운 정원이 있을지 모르지만 밖에서는 차가운 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 잠기지 않은 문이 있는 열린 정원입니다.
그래요. 우연히 지나가는 사람이 이 정원에 들어와 꽃을 꺾을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이 정원은 취약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나무를 심고 싶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은 이런 정원뿐입니다. 이런 정원에만 새들이 찾아오고 햇살이 비춥니다. 요새는 보호받지만 죽어 있습니다. 정원은 취약하지만 살아 있습니다. 당신의 강점은 요새입니다. 당신의 약점, 의식적인 취약함이 바로 정원입니다. 강한 남자는 공격할 요새를 찾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남성적인 세계에서의 전투에 지쳤습니다. 여자와 함께 있을 때 그는 평화와 따뜻함, 그리고 삶을 원합니다. 그는 갑옷을 벗고 그냥 존재할 수 있는 정원을 찾습니다. 당신의 취약함은 그가 갑옷을 벗을 수 있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에게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때 그 역시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 없는 허락을 받게 됩니다. 당신이 두려움을 인정할 때 그는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라 당신의 보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극성을 만듭니다. 당신의 수용적이고 열려있으며 좋은 의미에서 약한 에너지, 즉 임은 그에 주는 능동적이고 강한 에너지, 즉 양령을 활성화시킵니다. 긴장감이 생기고 불꽃이 튀며 춤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두 강한 에너지, 두 개의 요새, 두 개의 양이 만날 때는 충돌이나 경쟁, 혹은 서로 밀어내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춤은 없습니다. 대신 대련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런 취약함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과거의 경험이 위험해, 상처받을 거야, 이용당할 거야 라고 외칠 때 어떻게 당신의 정원으로 통하는 문을 열 수 있을까요? 이것이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그림자와의 만남입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부정하고 억압하는 성격의 일부입니다. 강한 여성에게 그림자는 자신이 약함의 표현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입니다. 돌봄을 필요로 하는 것,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 감상적임, 그리고 울 수 있는 능력 등이죠. 당신은 수년 동안 이 그림자를 영혼의 가장 깊은 지하실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법을 배웠지만 융이 말했듯이 우리가 저항하는 것은 지속되고 심지어 더 강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당신의 그림자는 어디로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림자는 당신 안에 살며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 갑작스러운 무기력, 냉소, 그리고 수동적 공격성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자신의 약함을 부정할 때 당신 자신 안에 살아 숨쉬는 거대한 부분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지하실로 내려가 그림자를 마주하기 전까지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이 하강이 바로 의식적인 취약성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과정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강한 여성이라는 가면이 단지 가면일 뿐임을, 자신이 지쳤다는 것, 때로는 두렵다는 것, 누군가에게 보살핌을 받고 싶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강한 척하는 게 지쳤어. 무서워. 안기고 싶어. 그러면 엄청난 안도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수십 년간 답답한 갑옷을 입고 있다가 처음으로 마시는 신선한 공기와도 같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자신의 그림자 감정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말고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느끼도록 허락하세요. 슬퍼할 권리가 있습니다. 불안해할 권리가 있습니다. 도움을 원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을 나쁘거나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살아있음을 보여줍니다. 감정을 좋은 것자, 신감, 기쁨, 강함과 나쁜 것, 두려움, 슬픔, 약함으로 나누는 것을 멈추세요. 이 모든 감정이 다 당신의 일부입니다. 이 모든 감정은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소중한 신호입니다. 분노는 당신의 경계가 침해당했음을 알려줍니다. 두려움은 조심하라고 말해줍니다. 슬픔은 무언가를 잃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감정들은 당신의 길잡이입니다. 이 감정들을 억누르지 마세요. 세 번째 단계는 작지만 실질적인 행동입니다. 안전한 공간에서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내기 시작하세요. 스스로도 할 수 있는 일에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상대가 도와주는지 시험하려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고 받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남자가 문을 열어주도록 내버려 두세요. 남자가 커피값을 내게 하세요. 당신이 못 내서가 아니라 그가 남자답게 행동하고 당신은 여성스럽게 행동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지내요? 라고 물으면 적절하다면 늘 하던 괜찮아요. 대신 진짜 마음을 말해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은 좀 피곤하네요. 라고요. 이런 아주 작은 행동들이지만 당신의 갑옷을 안에서부터 허물기 시작할 거예요. 네 번째이자 가장 두려운 단계는 진심으로 마음에 드는 남자에게 마음을 열고 상처받을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 데이트에서 당신의 모든 어린 시절 트라우마를 쏟아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뜻입니다.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으로서요. 당신의 엉뚱한 꿈에 대해 이야기해보세요. 작은 단점 하나쯤은 솔직하게 인정해보세요. 정답이 아니라 진심 어린 의견을 나눠보세요. 바로 여기서 마법이 일어날 거예요. 약한 남자나 조종하려는 사람은 당신의 취약함을 보면 그걸 이용하려 들 거예요. 그는 당신을 죄책감에 빠뜨리거나 비난하거나 고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즉시 본색을 드러내니까요. 당신의 취약함은 최고의 필터입니다. 이건 마치 유해하거나 미성숙한 사람을 즉각적으로 가려내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아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관계에 들어가지 않음으로써 당신은 몇 달 아니면 몇 년의 시간을 아낄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강하고 성숙한 남자는 어떻게 할까요? 당신의 취약함을 보더라도 그는 공격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그는 한층 더 다정해지고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그는 그 안에서 약함이 아니라 엄청난 신뢰를 볼 거예요. 당신이 아무런 꾸밈 없이 자신의 영혼을 보여줄 만큼 그를 신뢰한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그에게 이것은 최고의 칭찬이 될 거예요. 그의 강인함이 비로소 쓰임을 찾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는 당신 곁에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이자 보호자, 그리고 든든한 버팀목으로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는 당신에게서 어떤 역할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한 여성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석처럼 당신에게 끌릴 거예요. 왜냐하면 포토샵으로 꾸며진 인스타그램 디바들과 강인한 여성들 사이에서 진짜 자신을 두려움 없이 드러내는 여성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융이 개성화라고 부른 이 과정, 즉 자기 자신이 되고 온전한 인격이 되기 위해서는 그림자의 통합이 필요합니다. 강한 역할을 하는 여성에게 개성화란 자신의 약함을 받아들이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녀는 더 약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온전함은 놀라운 매력을 지니게 됩니다. 당신의 취약함이 남자를 겁먹게 할까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잘못된 남자를 멀어지게 할 뿐이에요. 엄마를 찾는 남자 몸을 한 소년을 멀어지게 할 거예요. 자기 자신을 비추는 완벽한 겉모습만을 찾는 나르시시스트를 멀어지게 할 거예요.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 희생양을 찾는 폭군을 멀어지게 할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진짜로 찾고 있는 사람, 살아있는 여성과 함께할 만큼 강한 남자, 자기 자신을 기념하는 동상이 아니라 진짜 여성을 원하는 남자, 복종이 아니라 연합을, 트로피가 아니라 영혼의 동반자를 찾는 남자를 자석처럼 끌어당길 거예요. 당신의 갑옷은 고통뿐만 아니라 당신을 보호한다는 걸 이해하세요. 그 갑옷은 사랑으로부터도 당신을 보호합니다. 한쪽에는 마음을 닫고 다른 한쪽에는 마음을 열 수는 없어요. 7개의 자물쇠로 문을 잠가놓고도 사랑이 들어오길 바랄 수는 없습니다. 사랑이 들어오게 하려면 적어도 문을 조금은 열어둬야 해요. 그 살짝 열린 문이 바로 당신의 의식적인 취약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다기능 로봇이 아니라 그냥 한 명의 여성으로 내버려 두었던 때를 기억하나요? 도움을 요청하고 의무감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그 도움을 받아들였던 적이 있었나요? 절망이나 외로움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옆에서 영화의 감동적인 장면을 보고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었나요? 이런 순간들이 바로 그 약함의 표현인데, 사실 그 약함이야말로 살아있다는 가장 큰 힘, 진정한 힘입니다. 세상은 이미 힘으로 넘쳐나고 있어요. 경쟁의 힘, 성취의 힘, 통제의 힘 말이죠. 하지만 세상에는 또 다른 종류의 힘, 받아들이는 힘, 따뜻함의 힘, 신뢰의 힘이 절실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 힘은 본질적으로 여성적인 힘이에요. 당신의 약함, 취약함을 되찾는다고 해서 이 경쟁에서 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트랙에서 내려와서 당신만의 규칙으로 당신만의 게임을 시작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 게임에서는 모두가 승자예요. 그리고 이렇게 용기를 내어 행동하면 주변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게 될 거예요. 남자들이 당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들의 시선에는 감탄뿐만 아니라 따뜻함도 담기게 될 거예요. 그들은 당신이 무력하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열린 마음이 그들 안에 최고의 남성성을 일깨워주기 때문에 도움을 주려고 할 거예요. 당신은 더 이상 외로운 전사처럼 느끼지 않게 될 겁니다. 당신은 남자가 남자답게 있고 싶어하는 그런 여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될 거예요. 이 길은 빠르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갑옷을 벗어내는 일은 두렵고 아플 수 있어요. 다시금 당신의 요새에 숨고 싶어지는 순간들도 있을 거예요.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이것도 과정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매번 조금씩 더 솔직해지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잊고 지냈던 아주 중요한 무언가, 삶의 숨결이 다시 당신 인생에 돌아오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당신의 그림자를 통합함으로써 당신은 자기 자신, 즉 진정한 신성한 중심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은 남성과 여성, 강함과 약함, 빛과 그림자가 조화롭게 하나로 합쳐지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 경지에 이른 여성은 단순히 매력적인 것을 넘어 마치 자석처럼 사람을 끌어당기는 존재가 됩니다. 그녀는 평온함과 강인함을 동시에 발산합니다. 그녀는 온전하며 이 온전함의 빛에 이끌려 바른 온전한 영혼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니 다음에 자신이 강철 여인의 가면을 쓰고 싶어질 때는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으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걸까? 고통일까? 아니면 사랑일까?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혹시 모를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다 원하는 사랑마저 차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그때는 용기를 내어 위험을 감수해 보세요. 약해질 위험을 감수하세요. 하지만 그 약함은 굴욕적인 약함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는 약함, 요구하지 않고 초대하는 약함,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의 가장 높은 표현인 약함입니다. 그리고 이 힘은 전사의 힘이 아니라 여왕의 힘과도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원형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전사는 검과 방패로 강인함을 드러냅니다. 그의 힘은 행동과 의지, 그리고 방어에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전투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힘은 공격을 막아내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여왕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강인함을 드러냅니다. 여왕의 주된 도구는 검이 아니라 그녀의 존재감입니다. 그녀의 힘은 갑옷이 아니라 내면의 존엄성과 주권에 기반합니다. 그녀는 높은 성벽으로 왕국과 자신을 가로막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왕국의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그녀는 홀 한가운데 왕좌에 앉아있고 신하들은 그녀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여왕의 안전은 문에 달린 자물쇠가 아니라 그녀가 지혜와 정의, 따뜻함으로 얻은 백성들의 사랑과 충성으로 보장됩니다. 여왕은 신체적으로는 취약할 수 있지만 그녀의 정신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힘을 증명하려 들지 않고 그 힘을 자연스럽게 발산합니다. 그녀는 모든 문제를 혼자서 해결하려고 부산스럽게 굴지 않습니다. 그녀는 신하들을 신뢰하며 현명하게 통치합니다. 그녀는 세상의 중심이며
그녀의 평정과 진실성이 세상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드레스를 입은 전사로 사는 것을 멈추세요. 여왕이 되세요. 당신의 힘은 모든 것을 혼자 해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강한 남자가 당신과 당신의 왕국을 위해 기꺼이 섬기고 지키고 싶어지는 공간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당신의 연약함은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왕좌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갑옷이 필요 없을 만큼 내면의 품위를 지녔다는 증거입니다. 상처를 입어도 괜찮을 거라는 걸 알기에 바로 그 확신이 당신을 진정으로 무적이고 놀랍도록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그게 바로 당신이 진짜로 원하는 게 아니었나요? 단순히 남자가 아니라 이 세상을 당신과 함께 다스릴 당신의 왕을 말이죠. 하지만 왕은 결코 전사이자 경쟁자인 여자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여왕에게만 옵니다. 아마도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닿은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마도 끝없는 싸움에 지치고 따뜻함과 진정성을 갈망하는 당신의 한 부분이 이 말을 찾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건 초대장이에요. 당신 자신에게로 잊혀졌지만 여전히 살아 숨쉬고 진짜인 여성성의 본질로 떠나는 여정에 대한 초대장이죠. 만약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울림을 느꼈다면, 그 인식의 아릿함, 진정성을 향한 갈망을 느꼈다면 이 충동을 무시하지 마세요. 이건 당신의 영혼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은 갑옷 뒤에 숨는 것에 지쳤어요. 이제 살아가고 싶어 해요. 사랑하고 싶어 해요. 상처받기 쉬운 상태가 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진짜 사랑은 오직 그런 취약함을 통해서만 이 세상에 들어오기 때문이죠. 이 지식이 당신 안에서 자라나도록 허락하세요. 이 영상을 자신만의 성을 쌓고 있는, 그리고 따뜻함이 절실히 필요한 그 친구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댓글도 남겨주세요. 어떤 순간이 가장 크게 와닿았는지 알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같은 길을 걷는 수백 명의 다른 여성들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영혼의 신비를 더 깊이 탐구할 준비가 되었다면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기서는 불편한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아프게 하는 진실만이 진정으로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당신의 힘은 갑옷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매력적인 힘은 그 갑옷을 벗을 용기에 있습니다.